한 세대의 찬란한 꿈이자 성공의 상징이었던 고가의 장비들이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차가운 창고 속 젖이 곤란한 짐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50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텐트가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1000만 원대 고가 자전거가 매물로 나와도 채팅창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중고거래 앱 이용량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한때 열광했던 중산층의 취미 장비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의 시대가 저물고 내실을 기하는 실속의 시대가 열리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의 거대한 대전환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수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도입부에서 언급한 이러한 씁쓸한 풍경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열어보면 불과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우리 주변의 차가운 중고 시장 풍경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년 전만 해도 캠핑 장비나 고급 로드 자전거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팔려나갈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에는 가격 절충 불가라는 강경한 문구를 달아두어도 구매 문의가 빗발쳤고 물건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장비를 손에 넣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 제한 가능이라는 간절한 문구를 덧붙여도 채팅창은 조용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장비를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캠핑 몇 번 가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편안한 해외여행을 가는 게 훨씬 낫겠더라라는 실질적인 경험담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반값에 내놓아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취미 시장이 처한 가장 솔직하고도 아픈 현실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경기 침체도 한몫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중산층의 견고한 상징이었던 이 고가의 물건들은 이제 그들이 가졌던 찬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유자에게 심리적 부담만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캠핑 장비, 골프채, 그리고 수입 고급 자전거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중산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식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연으로 캠핑을 떠나고 필드에서 라운딩을 즐기며 한강변을 고급 자전거로 달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중산층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비싼 물건들을 대체 왜 사야 하지? 혹은 이걸 사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하니까, 혹은 주변 동료들이 다 하니까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강한 동조 압력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유행하는 취미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집단적 압력이 힘을 잃었으며 오히려 비싼 장비를 과시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허세를 부린다는 싸늘한 시선이 머물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한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캠핑 용품 매물은 2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수요는 차갑게 쪼그라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골프 용품 시장에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했던 장비들을 중고 시장에 쏟아내는 이유는 크게 경제적 압박, 취미에 대한 회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3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중산층의 지갑에서 여유 자금이 사라졌고 이는 고가의 취미를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화려한 장비에 매료되어 시작했지만 막상 몇 번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없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취미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급하게 시작했던 취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거대한 흐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때 열정의 상징이었던 중고 장터는 이제 중산층 취미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부러움을 샀던 그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처분하고 싶은 골치 아픈 짐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타자로 한국 중산층의 오랜 대표 취미였던 골프 산업의 몰락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골프는 오랫동안 단순한 스포츠라기보다는 비즈니스와 인맥 관리를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사회적 의뢰이자
성공의 척도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직장 상사와의 친목 도모, 그리고 각종 동문 모임까지 골프장은 사실상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서 기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들은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골프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골프는 한국 특유의 접대 문화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철옹성 같았던 법인카드 사용이 대폭 줄어들었고, 골프 시장의 견고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골프 접대비는 기업 예산 삭감의 가장 우선순위 항목이 되었으며, 이는 골프장 예약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온전히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내 생돈 30만 원을 내고 하루 종일 필드를 누비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 앞에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이는 골프 산업에 불어닥친 차가운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다던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조차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감하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의 생산 지수가 6.9%나 하락했다는 데이터는 현재 골프를 포함한 전체 취미 산업이 겪고 있는 심각한 침체를 증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골프 산업의 핵심 소비층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겹치면서 시장의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그동안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 골프 산업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들이 골프를 계속 즐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과 달리 고정 수입이 사라진 현실 앞에서 30만 원대의 라운딩 비용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즐기던 라운딩 횟수가 이제는 두세 달에 한 번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필드 위에서 느껴지던 열기는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처음부터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30만 원이라는 돈은 단 하루의 골프 라운딩보다는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왕복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금액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유명 맛집 투어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밀도 높은 행복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러닝이 골프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새로운 대세 취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한강변에서 러닝 크루에 가입해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을 챙기는 활동은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속형 취미의 전형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에게 비싼 골프장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자유로운 한강공원이 훨씬 더 매력적인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시장 역시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피해가지 못했으며, 한때 중산층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로드 자전거 열풍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질주하던 모습은 건강과 여유, 그리고 은근한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중산층만의 독특한 문화적 풍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문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시작하려면 최소 100만 원은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뮤니티를 통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입문했던 이 높은 진입 장벽은 결국 시장 전체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맘 먹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지만 막상 몇 번 타보니 생각만큼 재미가 없었고, 그렇게 방치된 자전거들이 중고 시장의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끊긴 동네 자전거 가게들은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으며, 화려했던 자전거 전성기는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브랜드 프리미엄에 돈을 쓰는 대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저렴한 실속형 자전거를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값비싼 브랜드 로고에 거품 낀 가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며, 이는 취미 시장의 판도가 실용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골프와 자전거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던 캠핑 시장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캠핑은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밀폐되지 않은 야외 공간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안이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전국의 유명 캠핑장들은 그야말로 예약 전쟁터였으며 주말 자리를 잡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예약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텐트와 타프, 화로대 등 필수 캠핑 장비들은 재고가 없어 웃돈을 얹어 중고로 구해야 할 정도로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캠핑의 인기는 해외여행의 재개와 함께 거짓말처럼 빠르게 식어가며 공급 과잉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부 캠핑장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넘쳐나는 손님을 상대로 배짱 장사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기라는 이유로 가격을 2배씩 올리거나 2박 이상의 예약만 받는다는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영원하지 않았고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소비자들은 과거 배짱 장사를 했던 캠핑장들의 불친절함과 터무니없는 가격을 잊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굳이 땅바닥에서 텐트를 치고 고생하는 대신 같은 돈으로 동남아 리조트에서 편하게 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캠핑 예약 앱에는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황기에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시설 투자를 했던 캠핑장들은 이제 치솟는 이자와 끊긴 손님 사이에서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고객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캠핑 산업의 몰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때의 탐욕이 부른 대가는 참혹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상의 실수보다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와 기후 위기로 인해 산업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한 분야도 있는데 바로 겨울의 꽃이라 불리던 스키 산업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실질적인 스키 시즌이 3달에서 2달 남짓으로 짧아졌고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버리는 탓에 인공눈 제설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전기료 폭등과 방문객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 전국의 유명 스키장들이 차례로 문을 닫았고 전성기 대비 이용객 수는 6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춥고 힘든 스키장 아르바이트를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변화된 노동관 역시 스키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또 다른 대표 취미인 낚시 역시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장벽에 가로막혀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초짜리 쇼츠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물고기가 입질하기를 5시간씩 앉아서 기다리는 낚시는 여유가 아닌 고문에 가까운 지루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한국 취미 시장의 도미노 몰락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궤적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골프 회원권 가격이 10분의 1 토막나고 스키장이 태양광 발전소로 변했던 풍경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조차 2025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일본의 버블 경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으며 그 붕괴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산층 취미의 붕괴는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닌 사회 구조적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2010년대를 휩쓸었던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기자라는 욜로 열풍은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욜로 대신 오직 필요한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뜻의 요노요노를 외치며 불필요한 과시형 소비를 줄이고 실속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90%가 남에게 보이는 소비보다 내가 만족하는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한다고 응답하며 거대한 소비 가치관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2030세대의 수입차 구매는 줄어든 반면 중고차 소비는 급증했다는 통계는 젊은 층이 더 이상 허울 좋은 브랜드에 매몰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정년까지 버텨낸 김 부장님은 퇴직금과 함께 이제는 골프를 치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은퇴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골프 라운딩을 은퇴 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마음껏 즐기겠노라 다짐하며 멋진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쳐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이 대한민국 은퇴 중산층의 자화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데 골프 한 번에 30만 원이라는 비용은 너무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에 식사비까지 포함해 한 달에 딱 2번만 라운딩을 나가도 연금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탈한 계산이 나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즐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아내의 눈치에 결국 골프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골프를 그만두자마자 현역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간관계마저 하나둘 끊기기 시작하며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갈 곳 없이 집에서 TV만 보며 낮잠을 자는 김 부장님의 일상은 이제 아내에게조차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은퇴 세대의 사회적 수명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취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비싼 장비를 들고 다녀도 부러움 대신 걱정 어린 시선을 받기 일쑤입니다. 고가의 취미 생활을 SNS에 올려도 예전만큼의 호응을 얻기 힘들어진 지금, 우리는 자신의 취미가 삶의 자산인지 부채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산으로서의 취미는 적은 비용으로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도록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부채로서의 취미는 유지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하게 되어 결국 심리적 죄책감과 짐만 남기게 됩니다. 지금 중고장터에 헐값으로 나와 있는 수많은 장비들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부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활동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고 싶어 비싼 장비에 집착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화려한 장비가 없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의 가격이나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취미를 즐기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소비하던 허세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나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실속과 진정성의 시대가 대한민국 중산층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불행으로 여기기보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지금 자산입니까? 아니면 부채입니까?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